남성 성기와 부속 스페셜 건강 문제 4에서 1. 남성 스페셜 건강 문제 전립선 문제 전립선암, 불모, 성 문제 해결, 할례 논란 남성의 건강 문제는 여성의 건강 문제보다 덜 알려진 경향이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걱정거리입니다. 남성은 종종 전통적으로 가족 건강의 관리자 였던 여성보다 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남성은 건강 문제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와 관련된 것 또는 가족이나 친구, 때로는 의사에게까지에 대한 번식.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성적인 힘이 남성다움의 기초로 대중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월경과 출산의 모든 걱정과 절차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여성과 달리 그들은 잘못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의료 전문가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립선 문제 남성의 건강 문제 중 전립선 문제는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전립선 문제는 덜 무해하지만 거의 남성 대머리만큼 나이든 남성에게 만연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60세 이상 남성의 80%에서 배뇨 장애를 유발하며 전립선암은 현재 캐나다 남성의 암 사망, 폐암 다음으로 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전립선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직장을 통해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전립선의 결절과 덩어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검사를 환영하거나 제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의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며 전립선에 고통스러운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해지고 배뇨를 방해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전립선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성에서만 발견되는 전립선은 방광 아래, 음낭 바로 위에 목걸이처럼 위치한 호두 크기의 기관입니다. 요도샘은 방광에서 몸 밖으로 소변을 운반하는 관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으며 세 가지 장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 염증 및 또는 감염, 전립선 비대증 과성장 또는 비대 그리고 암. 인간 전립선에 알려진 주요 기능은 정액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것은 정액을 액화시키고 정자를 촉촉하고 움직이며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또한 아연 스퍼민 및 스퍼미딘과 같은 항균제를 분비하여 정액에 독특한 냄새를 풍깁니다. 보통 전립선염, 젊은 남성의 불평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립선염, 전립선 염증, 은 남성의 약 5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9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에게 발생합니다. 전립선염에 대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한때 독신 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았으며 사제의 질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성행위는 정액이 고이는 것을 막는 해독제로 여겨져 왔으며 지금도 종종 그러합니다. 사실, 이 장애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남성과 비활동적인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전립선 염증은 장기간의 비활동성, 장기간 앉아있는 시간, 지나친 음주 및 커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때때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사례의 95%는 원인을 추적할 수 없는 비세균성, 멸균성 염증이므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진단에는 약간의 정액 일부를 방광으로 방출하기 위해 직장을 통해 전립선을 쓰다듬거나 마사지하여 얻음, 이 포함된 중간 소변 샘플의 분석 및 배양이 포함됩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는 남성은 사타구니,
사정 부위에 막연한 불편감이 있습니다. 건강, 우려, 발기 문제 및 아마도 복통 및 유통, 불만은 종종 거기 통증 또는 사타구니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배뇨 시 화끈거림, 자주, 특히 밤에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 때때로 분비물을 보고합니다. 분비물은 종종 의사를 만나러 남성을 보냅니다. 검사 시 전립선이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감염은 없지만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남성은 자신의 효능, 성생활 및 다산에 대해 당연히 걱정합니다. 문제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연 수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지만 아연 보충제는 상태를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실험실 검사와 방광경 검사, 음경을 통해 기구를 사용하여 방광을 관찰하는 것에서 감염원을 찾을 수 없지만 일부 남성은 클라미디아, 효모 또는 기타 발견되지 않은 감염내, 조용한 보균자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조. 7. 다른 사람들은 기계적 방광 기능 장애, 아마도 정액이 전립선으로 다시 역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인성 전립선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 또는 우울증,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의사가 따뜻한 좌욕을 제안하고 안심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항생제에 반응하거나 몇 번이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무해하며 일반적으로 소진되며 유일한 실제 위험은 항생제 남용입니다. 감염 인자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 일반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또는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셉트라 또는 박트림로 치료하며 설명할 수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항생제와 많은 안심이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서 음경을 통과하는 단일관인 요도는 소변과 정액을 체외로 배출하지만 동시에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정액이 사정되면 방광을 둘러싼 근육이 수축하여 선교 또는 자위 중에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광의 입구를 닫습니다. 고환 내부의 고환은 정자를 생산하지만 정자가 성숙하는 데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시간이 걸립니다. 성숙한 정자는 부고환, 각각 길이가 약 6m, 20피트 이지만 작은 영역으로 꼬여있는 놀랍도록 긴 음낭의 고환 뒤에 있는 관에 모입니다. 정자세포는 부고환을 통과하는데 몇 주가 걸리며 각 고환에 대해 하나의 전관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저장을 위해 정낭으로 이동합니다. 전립선을 통과하는 작은 사정관 요도로 사정하는 동안 몸 밖으로 정자를 운반하십시오.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약간의 정액을 생성합니다. 전립선 뒤에 있는 한 쌍의 주머니 모양의 정낭은 정자가 여성 생식기관을 헤엄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당을 포함하는 정액 또는 정액의 70%를 생산합니다. 정낭과 전립선은 모두 지속적으로 사정관으로 체액을 분비하지만 선교 중에 더 많이 생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정액의 정자가 활발하게 헤엄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음경의 기저부에 있는 한 쌍의 완두콩 크기의 분비선인 쿠퍼셈은 성적인 각성 동안 요도의 맑은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여 정자를 해칠 수 있는 여성 생식기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킵니다. 질 침투가 없더라도 분비물이 질이나 축축한 외음부에 닿으면 임신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직립한 음경에서 쿠퍼셈의 분비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르다.
세균성 전립선염에서 비세균성 TIATING, 비박테리아 추적 가능한 감염 인자가 없는 멸균, 전립선염, 눈에 띄는 질병보다 성가신 일입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열이 나고 감기와 유사한 드문 감염으로 전립선에 급성 압통을 일으킵니다.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독감과 유사한 극적인 증상과 폐혈증, 혈액 감염이 발생합니다. 전립선의 붓기, 열 및 통증이 특징입니다. 통증은 아마도 배뇨시 자결감과 함께 음경의 기저부에서 발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이 있습니다. 아마도 높다. 음경에서 흐릿한 분비물 또는 제어할 수 없는 물방울과 탁한 소변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검사에서 전립선은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농양과 작은 자갈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되면 침입한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광 비우기를 돕기 위해 카테터, 배뇨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배뇨 곤란 빈도로 대표되는 재발성 또는 지속성 전립선 감염입니다. 긴박감과 때때로 낮은 요통 드물지만 근절하기 어려운 장애입니다. 박테리아가 확인된 경우에도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특수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노화와 함께 매우 흔합니다. 전립선 성장은 남성 호르몬에 달려 있습니다. 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을 때 어린 시절 소년의 전립선은 약 1g 위 작은 무게로 유지됩니다. 0.04 온스. 그러나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은 비대해집니다. 20세가 되면 보통 무게가 약 15g, 0.53 온스 정도가 되며 중년까지 그 크기를 유지합니다. 이전 크기의 3배가 때로는 레몬 크기가 되기도 합니다. 50세까지 남성의 거의 20%가 확장된 전립선을 갖고 70세까지 그 수치는 50%이며 80세까지 확대는 거의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립선은 자몽 크기까지 더 커집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약 20%는 특정 시점에 전립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립선이 해부학적으로 취약한 지점, 요도가 방광에서 나오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비대하거나 염증이 있는 전립선은 배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변이 방광에 남아 정체된 축적물을 생성하여 방광이 감염되기 쉽고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축적되면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능 장애 및 극단적인 경우 신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완전한 폐색으로 모든 배뇨가 중단됩니다.